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50만 원만 드렸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 나는 한 푼도 못 받았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명절마다 아들이 주는 100만 원, 생일 때 준 300만 원, 친척 결혼식 축의금 50만 원, 중간에서 전부 며느리가 가로챘던 겁니다. 친정 식당이 힘들어서 그랬어요. 눈물까지 흘리며 거짓말하는 며느리.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친정은 1년 전에 가게를 정리하고 지금 제주도 여행 중이라는 걸.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일요일 점심, 아들 현수가 혼자 집에 왔습니다. 명절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밥 먹으러 왔어요. 그래, 어서 와. 은서는 친구 만나러 갔대요. 순자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돼지고기를 넣고 정성껏 끓인 구수한 찌개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현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 때 용돈 많이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 무슨 소리야? 매번 명절마다 100만 원씩 드렸는데 이번에는 50만 원만 드렸잖아요. 순자는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50만 원? 네. 저희가 이사 가느라 이곳저곳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다음에 더 챙겨드릴게요. 그런데 순자는 정말 받은 게 없었습니다. 현수야, 나는 이번에 용돈 못 받았는데. 네. 현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서가 혼자 와서 밥만 먹고 갔거든. 그래서 너희가 이사하느라 바빠서 그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었어.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분명히 은서한테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어머니께 전달하라고 줬는데요.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중간에서 가로챈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서는 착한 며느리였으니까요. 명절마다 은서가 오면 순자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봤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만 골랐습니다. 한우 1등급 고기, 직접 다듬은 나물, 손으로 빚은 전.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은서가 밝게 웃으며 말할 때마다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항상 음식을 포장해 줬습니다. 반찬 용기에 가득 담아서 큰 봉지로 두세 개씩 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 현수랑 둘이 먹기에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은서는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명절마다 현수는 100만 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어머니, 항상 고생 많으시니까 받으세요. 처음 받았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큰 돈이었으니까요. 현수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니가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들을 잘 키운 보람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은 달랐습니다. 현수가 출장 때문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은서만 갈 거예요. 죄송해요. 괜찮아. 은서라도 오면 되지. 추석 당일, 은서가 혼자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현수는 출장 잘 갔니? 네, 바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렸습니다. 잡채, 갈비찜, 동태찌개, 각종 전과 나물. 와, 어머니. 이번에도 정말 대단하세요. 은서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평소처럼 음식을 포장해 줬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아요. 괜찮아. 현수 목까지 챙겨가야지. 은서는 큰 봉지 3개를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현수가 용돈을 주고 갔는데 이번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깜빡한 건 아닐까? 하지만 순자는 먼저 용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왠지 돈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민망했습니다. 아마 현수가 바빠서 준비를 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현수가 혼자 와서 밥을 먹다가 한 말. 어머니, 이번 추석 때 용돈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현수는 분명히 100만 원을 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은서가 있었습니다. 설마, 은서가?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현수야, 한번 은서한테 물어봐. 네,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현수가 집에 간 후 30분쯤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은서가 신발장 위에 놓고 왔다고 하는데요. 혹시 못 보신 거 아니에요? 순자는 즉시 신발장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현관, 거실, 부엌까지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현수야, 정말 없어. 집을 다 뒤져봤는데. 그럼 은서가 내일 한번 가보겠대요. 다음 날 은서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네요. 어디에 있었니? 신발장 위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못 보신 것 같아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어제 그 자리를 여러 번 확인했는데 없었습니다.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 은서가 오히려 순자를 타박하는 말투였습니다. 아, 그런가 보네. 미안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없었는데 정말 내가 못 본 걸까? 한 달 후 순자의 환갑 생일. 현수와 은서가 좋은 식당에서 저녁을 사줬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식사 후 은서가 큰 꽃다발과 함께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희 선물이에요. 고맙다, 얘들아.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봉투 안에 편지 넣어뒀는데 읽어보셨어요? 편지? 네, 처음으로 어머니께 편지를 써봤는데 순자는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편지가 없었습니다. 편지가 없는데? 그럴 리가요. 제가 300만 원이랑 편지 넣어서 드렸는데요. 300만 원?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수야, 봉투에는 50만 원밖에 없었어. 전화 너머로 현수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은서한테 물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30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은서도 모른다고 해요. 분명히 300만 원이랑 편지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추석 때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현수는 분명히 돈을 줬다고 하는데 순자 손에 들어온 건 일부뿐.
그리고 중간에는 항상 은서가 있었습니다. 현수야, 혹시 말인데. 네, 어머니. 은서가 중간에서 가져가는 건 아닐까? 현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은서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너무 우연히 겹치지 않니? 한 번만 테스트해 보자. 다음에 또 은서를 통해 돈을 주게 되면 그때 확인해 보는 거야. 현수가 한참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은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기회가 왔습니다. 친척 결혼식이 있는데 현수가 출장으로 참석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출장 가니까 은서가 대신 축의금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 알겠어. 50만 원 준비했어요. 꼭 확인해 보세요, 어머니. 현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주말 은서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현수는 출장 잘 갔니? 네,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은서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현수가 전해달라고 한 축의금이에요. 고맙다. 순자는 봉투를 받으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50만 원이 다 들어있기를. 잠시 후 은서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래. 순자는 재빨리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20만 원. 역시나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은서의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의 가방을 뒤진다는 게 부끄러웠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가방 안쪽에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은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 이제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서가 간 후 즉시 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수야, 역시나였어. 어머니, 은서가 또 돈의 절반을 가져갔어. 20만 원만 줬어. 설마요. 내가 확인했어. 은서 가방에서 나머지 30만 원 발견했어. 사진도 찍어뒀어. 전화 너머로 현수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내가 왜 사과해? 너는 잘못한 게 없잖아. 제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니. 현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한번 제대로 밝혀야겠어요. 내일 저녁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요. 다음 날 저녁, 현수와 은서가 함께 왔습니다. 현수의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은서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순자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가족 식사였습니다. 식사 중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서야, 어제 축의금 잘 전달해줘서 고마워. 네,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말이야.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현수를 봤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현수가 돈을 주면 자꾸 일부가 빠지거나 없어지는 일이 있었어. 은서야, 너 혹시 뭐 하는 거 있니? 은서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소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상하네. 현수가 직접 줄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너를 통해서 받을 때만 그런 일이 생기거든. 현수가 나섰습니다. 은서야, 정말 모르겠어? 아는 거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봐. 여보, 나 정말 모른다니까. 왜 나를 의심해? 은서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은서 가방에서 발견한 30만 원 사진이었습니다. 이 돈은 뭐니? 현수가 50만 원을 줬는데 내 손에는 20만 원이 있고 너 가방에 3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우연이니? 은서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머니, 왜 제 가방을 뒤지셨어요? 은서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돈이 뭐냐고. 순자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수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사실대로 말해. 이제 그만해. 여보, 사실대로 말하라고. 현수가 소리를 지르자 은서가 무너졌습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정확히 말해봐. 제가 다 가져갔어요. 은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 돈 관리를 제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사하면서 돈이 많이 나가서 그래서 내 돈을 훔친 거야? 그리고 사실 저희 친정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친정이? 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식당이 요즘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세요. 월세도 내야 하는데 힘들다고 해서 은서가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친정이 힘들다니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럼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왜 몰래 남의 돈을 훔쳐가? 죄송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을 건데 왜 그런 짓을 했어? 은서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현수가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돈을 왜 훔쳐가? 그건 범죄야. 여보, 정말 죄송해. 이제 돈 관리는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한 말이 정말 사실이지? 믿어줘. 정말 친정 때문이었어. 그날 밤 현수와 은서가 집으로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친정이 그렇게 힘든 건가? 은서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사돈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돈님? 김순자입니다. 아, 사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식당 일이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는데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당요? 아, 저희는 식당 정리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년이 넘었다고요? 네. 저희가 나이도 들고 해서 작년에 가게 정리했어요. 지금은 남편이랑 여행 다니며 잘 지내고 있어요. 여행을요? 네. 얼마 전에는 제주도도 다녀왔고, 다음 달에는 부산 여행도 갈 계획이에요.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서가 한 말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친정이 힘들다는 것도, 식당이 안 된다는 것도, 월세 때문에 힘들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수야, 큰일이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사돈에게 전화해 봤는데 식당은 벌써 1년 전에 정리했대. 지금은 여행 다니면서 잘 지낸다고 하더라. 전화 너머로 현수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 장인어른이 가게 정리한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는 모르는 척 했어요. 은서가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현수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할 거예요. 현수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며칠 후 은서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을 열자마자 울음부터 터뜨렸습니다. 들어와라. 거실에 앉은 은서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은서야, 친정이 힘들다고 한 거 거짓말이었지? 은서가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현수가 이혼하겠다는데 나한테 와서 뭘 바라는 거니? 어머니가 현수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은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서야, 내가 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마지막까지 거짓말했잖아. 어머니, 이건 신뢰의 문제야.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 제발요, 어머니. 이제 됐어. 현수 결정을 존중해줘. 은서는 한참을 더 매달렸지만 결국 포기하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며칠 후 이혼이 마무리됐습니다. 현수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다 정리됐어요. 고생 많았다, 현수야. 앞으로 어머니랑 함께 살아도 될까요? 사람 믿는 게 무서워요. 그럼 당연하지. 어머니,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현수야. 너 잘못이 아니야. 지금 순자는 아들과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고 저녁에는 현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비록 상처가 컸지만 진실을 밝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한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눈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생깁니다. 순자는 아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도 남은 인생을 아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